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고구려 곡천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흰 나무라고 합니다.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관계가 미스테리한 신대왕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장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러받아 18년 동안 지휘하였습니다. 천왕을 끝나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천 왕이 아니라 예천자 고국 천왕이라고 합니다. 공경왕이라고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판단력이 좋고 용모가 씩씩하여 힘이 아주 세었다고 합니다. 큰 소도 들었다고 하는데 고구려에서는 이 소를 들은 사람을 장사로 이겼을 정도였습니다. 체격부터 키가 무려 9척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구척군한 부부는 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넣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고구려의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가 비슷한 고국 원원과는 대조되며 고국 양왕과 비슷하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임금을 고구려 성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삼국세계에 따른 고국 천왕의 형 발기가 재능이 불철하다는 이유로 발기 대신 동시엔 이모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계선 분쟁에서 패배한 발기는 이모를 원망하여 연노부의 장과 함께 각각 3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공순관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유구로 돌아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의 통전의 기록을 보고 이모는 백골을 이었기에 곡천왕 이공은 백골을 이은 이모 성산왕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원래는 삼국지와 통전에서는 성산왕에 대응되는 이모를 곡천왕, 동천왕에 대응되는 이공을 성산왕에 각각 대응시킨 후 이모와 관련된 기사를 곡천왕 직인년조로 가져와 인용해서 나타난 오류라고 합니다. 즉 삼국지나 통전에서 나오는 발기는 삼국사기 상황 동기의 발기와 동은 인물이다. 김부식이 착각해서 벼룩의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신대왕에게는 기록상 아들이 넷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곡천왕 고나무가 신대왕의 장남이며 둘째가 고발기, 셋째가 훗날 상산왕이 되는 고현우, 넷째가 고개수인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곡천왕의 형 발기와 상산왕과 왕이 계승 전쟁에 걸렸던 발기의 동일 인물이라며 비슷한 이야기가 구성돼 비록 금성에 비해 세부 요소에서 동일 인물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 삼국사기 상산왕 직인년의 기사를 후대 고구려인들에 의해 윤색된 기사를 보면 맞습니다. 근데 삼국지의 기록대로 신대왕 백고의 뒤를 이은 이모가 산사랑이고 이공이 동천왕이라면 고국천왕의 존재가 누락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스가 서가치 같은 일제강점기 식민학자들이 고국천왕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스가의 고국천왕 부존설은 모태돈에 의해서 반박당했습니다. 그런 저서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곡천왕이 존재하지 않는 군주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역사서에 적힌 우리나라 왕조의 왕계는 누락이나 착오가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금의 고려대왕 왕시조에 적힌 고려 왕실의 왕계를 고려사와 비교해 봤을 때 왕계의 착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노태우는 고구려 시대의 왕의 제2기간을 들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는 신대왕이 순제 제2와 한제 제2 연간의 여동궁을 자주 침공하였으며 여동에 자리잡은 공손탑을 도와 내가 울고와 주부 연인 등을 파견하여 부산의 도적을 격파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한서에서는 신대왕 백고의 즉위기사에 뒤이어 순제 양가 원년에 현도군 둔전 입구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따르면 신당은 늦어도 125년 혹은 132년 이전에 즉위하였으며 공수성 땅의 오동태수 취임 시기인 189년 이후에 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고발리가 망명한 신기 태수는 고발리가 망명한 때 태수는 공성강이었는데 공성강은 204년에 여성 태수의 자리에 올랐으며 신대왕은 204년 이후에나 성한 것이 됩니다. 제2기간이 70년 넘게 됩니다. 도태도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후원서를 인용해 그 괴력의 암시는 신대왕의 즉위년의 삼국사의 즉위년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제 말년에 선비나무 놈이 고구려 사자 백호가 반하여 침략하였습니다. 사월선 교회를 청구하여 타교장로로 임명하고 황원을 지어주었습니다. 병이 진에 이르러 병사를 해양한 뒤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호로와 백호 등을 격파하여 폐교시켰다고 합니다. 재직 3년의 변경이 안정되었습니다. 영제 초 하남년 하남년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소부 대홍로로 전임되었습니다. 건영 3년에 사공이 되었다가 사도 전임되었습니다. 영제 5년은 168년입니다. 기록한 그 이전 3년 동안 태교 장군이 자기에 있었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165년 이후에 태교 장군에 임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는 신대왕이 아직 즉위하지 않았거나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신대왕 즉위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정물에서 태교 장군은 3년 동안 재직했다는 부분까지 기록은 최영웅이 쓴 교훈을 기리는 글인 황월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태도는 고구려 사람들이 기념을 조직하면 훨씬 접근성이 좋은 통일열전이라 삼국지 오한선비 동전의 기사를 지었지 곧이 개헌전이나 최영의 황월명을 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신대왕 시기는 개헌전을 참고하여 저작했으며 차대왕 신대왕을 부자 관계로 기록한 후관사의 기록과 달리 그들은 형제 관계를 설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중국 핫설청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독자적인 전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국지 기록이 착오가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중국 측의 곡찬항 노력을 곡찬항이 설정한 군지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의 집안 천도가 선사랑 때 이르렀음을 근거로 한인대 최근 고국찬항 방어가 어떻게 고국찬항이 될 수 있냐면서 고국찬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는 선사랑이 천도할 때 고국찬항이 실시로 한대성을 옮길 것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태도는 먼저 태평어람에 인정된 이력의 한 대목에 있는 장래의 과거는 있으나 관을 얻고 100일이나 되는 날에 상을 끝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삼국지 통일전 외조의 처음 사람이 죽으면 상을 10일을 치르며 고기를 먹지 않고 상주가 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호 음주를 한다. 장례를 마치면 온 식구가 물속으로다가 모여한 이런 중국의 연못과 같다는 대목과 비교하여 고구려인들이 행했다는 장례를 끝낸 기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노래에서 들었던 고구려의 왕실은 인간과는 달리 왕년을 측정하는 기간이 있어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인 최임금이 주도하여 치러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람이 왕이 됐으면 분쟁 다시 고국찬항의 시신을 확보했을 것이고 집안으로 천도할 때 고국찬항의 시신을 새 도읍지로 옮겨가여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마친 노태우는 마지막으로 삼국지 분석적인 접촉을 통해 파악된 안개보다는 고구려의 내비에서 스스로 정리해 삼국사에게까지 이래 전해진 안개가 더
사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외적으로 혼란 시기를 이겨낸 것을 넘어 그 업적을 몇 가지 남겼습니다. 우선 중국에서의 이런 황건적인 안을 피해 유입된 한명 의문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후한의 어둠수가 진행하자 동생인 거기에서 신대왕 사람과 군대를 데리고 출정하였지만 박지 못하였습니다. 고창 판이 직접 기획을 이끌고 진정하였습니다. 자원전투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또한 왕후 쪽의 외척인 연나부의 자가라 비루가 자신들이 권력을 믿고 횡포를 벌였습니다. 이를 제지하려 했는데 반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이를 진행하고 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후한의 영제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영제는 권력을 잡고 있던 황건 13시 횡포를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돈이 직접 매금 매직을 해서 백성들을 수탈한 최악의 안고은 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살살한 친문 관계로 관직에 쪼이고 덕이나 능력으로 관직에 나설 수 없으니 그 피해가 백성들의 미친다. 우리 왕실을 동멸시키고 있다. 이는 과인이 해명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너희 사본은 각기 현명하고 어지면서 다시 이런 낮은 인지를 체험하도록 하라. 고창이 그 밭을 등명하였습니다. 190년 후 어부야 자가라 등 왕후 오시의 친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제자들까지 나무의 전혀 혜택을 받았지 하는 등 횡포를 부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곡창이 화를 내며 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가는 어비를 및 연납의 일부 세력들과 함께 반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190년 4월 자가라 등이 무리를 끝내 군대 생을 공격하였습니다. 곡창은 왕훈 집안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간신히 평정하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관직 등령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사업의 귀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족들은 동부의 안유라는 인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는 번영이 미천하고 영렬하여 큰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사람 놓고 잠무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바소라는 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을파송 곡창왕이 총리를 받아 곧바로 중의 대부를 거쳐 국상이란 최고 관직에까지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와 왕실 친척들이 행정 관련 결팟을 묘하였습니다. 곡창왕은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를 역절시키게 교사권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을파송은 지극한 증성으로 나라를 받들과 성과 허를 신중하게 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의 안팎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194년 10월 신랑과 사냥을 나가다가 만난 어떤 백성이 품팔을 하여 어머니를 복랑했지만 평내에도 품팔을 할 곳이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곡창은 그에게 옷과 식량을 준 후 진대법을 실시하여 하워드를 고대했다고 합니다. 진대법은 구울적으로 매년 음력 3월부터 7월까지 곳곳에 있는 곡식을 과부의 망을 안고 저금에 따라 차등있게 빌려줬습니다. 음력 10월에 낮은 예자를 갖춰갖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은 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귀족들을 통제하는 의도도 직접 반영되어 있습니다. 혁명에 들며 백성들이 굶어주는 걸 피하고 직접 자천계 귀족이 나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이 힘이 강해졌다는 정보가 강해졌는데 정부가 빌려주면 굳이 귀족 밑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귀족이 힘이 강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 통제 아래 예금지구 조세를 납부할 공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부족정민세에서는 하원과 혼민으로서 귀족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귀족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진대법을 실시하여 굶주린 백성이 귀족의 휘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지 이전의 고강의 권력 득점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곡창왕이 현명한 신하 을파서를 등용하여 크게
흥미를 신장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